조심해야겠다. 이선주. 선주. 약간 배주인 같기도 하고 선주. 아니 선주신. 야 꼴개그. 이거 써야지 화면. 아재 감성. 아 힘들어. 미안해요. 아니요 왜 꼴개그.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안가의 톡톡처럼. 카메라가 없다 생각하시고 저희 보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준비. 잠깐만. 오늘 여기다 쳐줄게. 네. 준비.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탈탈탈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또 탈북하면서 그리고 고생했던 그런 경험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항상 특별한 분이죠. 이선주님이신데요. 혹시 아버지가 뭐 배를 갖고 계신가요? 북한에서? 죄송해요. 자, 성주 씨랑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저랑 너무 오늘 예. 제가 부를 때 좀 발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해서- 이선주님. 예, 선주님. 예. 네. 저희가 보니까 함경북도 해령시 창효리가 고향이에요. 네네. 처음 들었어요. 창효리. 원래 해령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미인이에요. 해령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예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원래 아름다우세요. 해령- 그래 감사합니다. 네. 미인의 도시. 미인의 도시 맞죠? 백살고와 미인이라고는 미인의 많이 도시. 예, 전해지고 있어요. 그쵸. 해령 사람들이 네. 되게 예쁘다고. 혼인보안. 예, 그런 것 같아요. 백살 많이 드셨나요? 어떻게 그랬을 때? 네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이서은님과 네. 염정실님 소개로 오셨고 또 같이 현재 활동도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는지. 예. 뭐 대략 언제 탈북하셨고? 아 네. 저는 2004년도에 예. 그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4년 정도 네네. 살다가 그리고 한국에 오는 선을 알아봐갖고 아.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아. 정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또 힘든 여정을 겪어서 네네. 네, 지금도 아직 북한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그쵸. 있습니다. 예, 네. 나이 들으셔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뭐 형제 자매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그 가족 관계가? 형제는 언니랑 오빠, 저하고 엄마 네. 아, 이렇게 그래요? 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싶으겠어요. 네, 많이 보고 싶죠.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네. 지금까지도 그냥 슬픔에 살고 있어요. 아, 지금 북한에 아직 계시고 또 2014년 이후로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네네. 하셨죠?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해령시 창유리예요. 창유리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해령시는 좀 아는데 창유리는 잘 몰라요. 네. 아, 해령시는 여기로 말하면 도시고 창요리 쪽으로 올라가면 시골이죠. 예. 약간 시골 쪽.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군 정도? 아, 군, 예. 네, 그 정도에 속하는 거리인데 여기에서는 보통 농사도 짓고 네네. 뭐 발전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저수지? 저수지, 네. 수력 발전이 있는 네, 곳이에요. 맞아요. 그쪽에 있는 거라서 낚시도 할 수도 있고. 낚시. 네. 본인 낚시 하셨었어요? 아니 저는 못해요. 그냥 그쪽에 어머니랑 같이. 네. 제가 아까 뭐 잠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그 이선주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뭐 이유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아프셔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네. 아빠가 일을 하다가 농장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간 걸로 지금 어머니는 농장.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그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자에 대한 애착이 많이 심해요. 애착이 심하다 그러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존경하고 있어요. 남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네, 아빠의 모습을 못 봐서 못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뭐 삼남매, 그러니까 삼남매로 삼남매를 혼자 이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엄마가 한 30대 후반 정도에 아빠를 잃으셨으니까 엄마도 많이 고생했죠. 그럼 어머니가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엄마도 똑같이 그냥 농장 일을 하셨죠. 농장을 네. 하시고 뭐 아까 장사도 하셨다고. 네네 그거는 나중에 재혼하셔갖고 음. 그쪽 그 새아빠랑 살면서 음, 장사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 계실 때는 이제 농장일을 네. 하면서 네. 이제 삼남매를 먹여 키우고.
네, 하셨군요. 그 재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새 아버지 쪽에는 뭐 자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새아버지 쪽에는 자녀 딸 둘. 딸 2명, 네. 예. 저희는 3명. 3명. 그럼 갑자기 합치면 그냥 합쳐서 대가족이 됐겠네요. 네, 엄청 돼가지고. 자녀 5에 분까지 7명. 7명.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김일성이 돌아가시는 해여서 1994년 7월 8일. 권한의 행군이 맞아요.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가족은 늘었는데 네. 고난행군이 시작되고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쵸. 전 전이, 후였나? 예. 딱 들어갔을 정도. 때였을 거예요. 네, 8살, 뭐 7살 이럴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 고난의 행군 때문에 이렇게 뭐 힘들어진다 그런 게 느껴졌나요? 느껴졌죠 아무래도. 김일성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막 전체가 막 울고 날고. 기억나세요? 네, 그날? 기억나요. 아, 그래요? 학생들이 그럼 전체가 다 한 곳에 네. 모여서 온 거예요? 네, 그 회관에 가서 회관에 막 가서. 엄청 울었어요. 저도 그럼-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왜냐면 우니까 같이 우니까 눈물 나던데요? 간-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엄청 많이 우셨어요. 김일성 그 만수대 언덕 동상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그 땅바닥을 봤는데 땅바닥이 비가 오면 그 콘크리트가 젖은 것처럼 다 젖어 있었어요. 눈물로. 너무 울어서. 네. 저는 갔는데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 또 특이하시네. 성주 씨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저 7살이었죠. 아, 두 분이 1살 차이시구나. 네, 맞아, 7살이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그 동상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저도 이렇게 머리 숙였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허벅지를 막 꼬시는 거예요. 제가 허벅지를. 그게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본인은 이제 옆에서 다 울고 하니까 본인도 슬프셨고. 네, 이렇게 머리 못 들어요. 들면은 거기 다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 울고 있는데 안 울면은 이렇게 눈치 보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울어야 돼요. 강요하는 나라예요. 네네. 아,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저는 많이 어머니가 꼬집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요. 퍼렇게 멍들었었다니까 그때. 어찌나 세게 꼬집었는지 어머니가 그게 아파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는 울어야 될 타이밍. 그래서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운척 이렇게 운척하고. 아무튼 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94년에.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그 대가족이 대가족이 되었고. 되었고 안 싸웠어요. 많이 싸웠죠. 그 새아빠가 네. 새아빠하고 엄마 싸우는 모습을 진짜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진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이 막 울잖아요. 배고프니까. 네네네. 그게 또 엄마가 가서 난 자식도 또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서 또 아니, 하나 낳았어.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럼 총 6남매인 거네요. 네, 6남매 총 엄마 아빠 하면 8식구. 아, 먹기가 고난행군 때 그때는 8명이? 네, 야.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어떻게 지내나 싶을 정도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보면 아빠가 윤씨거든요. 네. 엄마는 고씨고. 네. 네. 근데 네. 막 그 북한은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맞아요. 네. 술 담배는 네. 기본이니까 싸우면은 항상 엄마가 맞아요. 아빠한테. 아빠 담배 피우다 잿돌이 있잖아요. 네. 잿돌이를 던지면 엄마 여기 얼굴상에 맞고 아이고. 막 밥상도 뒤집으면 막 밥상도 날아가고 막 그릇도 깨지고 네. 그런 모습을 진짜 많이 봤어요. 되게 남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겠어요. 싫으셨겠어요. 아. 근데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내가 만약 결혼을 하면 네. 저런 남자는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아. 그 형제끼리는 안 싸웠어요? 이쪽은 셋이고 어쨌든 그쪽은 둘이니까. 형제들끼리는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서로 눈치 보니까 엄마 아빠 눈치 보니까. 아,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애들은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쵸. 싸울 네.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같이 사셨어요, 혹시? 네, 근데 엄마는 이해 안 되는 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아빠랑.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가서 난 아들 있잖아요. 아, 어머니는 또 그 아이가 네, 있으니까. 그 아들이 발목이 걸렸나 봐요. 아. 그럼 우리는 중요하지 않냐고. 네. 언니 오빠 나도 지금 다 커가고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걔가 중요하냐고 막 따졌죠. 그래도 엄마는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어머니도 힘든 선택. 어머니한테는 그 아이가 그 가장 막내가 가장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보니까 또 그 큰어머니 집에 가셨어요. 오빠들하고 같이 어머니랑 살다가 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고 아, 큰어머니라고 하면은요. 그 북한에서는 그냥 그 엄마보다 위는 위면은 다 큰엄마예요. 큰어머니라고. 그래서 엄마, 언니.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이모. 큰 이모 되는 큰 거죠. 이모. 예, 큰 이모 집에 맞아요, 가셨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새아버지랑 같이 합쳐서 산 지 한 3년 뒤에 이제 많이 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네. 본인은 이모집으로. 그럼 네. 다 뿔뿔이 흩어진 건가요? 아니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돼서 8가족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엄마가 큰 이모한테 연락을 해서 그 우리 딸 막내만 좀 1, 2년 같이 이렇게 키워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해갖고 그 이모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아, 본인만? 네, 언니 그럼- 오빠는 거기서 살고 새아버지랑 그 네. 집에서 네네. 같이. 언니 오빠는 그때 당시 학교를 다녔어야 돼서 중학교를 다니는 나이라서 그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만 제가 어리다 보니까 본인은 그때 인민학교 다니고 네. 계셨고요. 그때 큰 어머니 보냈었거든요. 어디 사셨어요 그러면? 같은 해령시였어요? 그 어디냐면 아니요 세천리가 세천리 어디죠? 네. 해령에 좀 이렇게 좀 더 네, 들어가는 기차 거네. 타고 가는 가는 데. 곳이에요. 예. 그쪽에 살고 아, 있었어요. 그럼 큰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큰어머니는 두부 장사도 하고 그 큰아버지는 목공 아 목수. 이런 네. 밥상도 만들고, 만들고 목수, 예, 목수. 그러니까 생활이 되게 잘 아. 살았거든요. 아, 우리보다는 그럼 그 집에서 사는 거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새아빠 집에서도 눈치를 봤는데 엄마가 그렇게 싸우고 막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아빠 엄마 싸우는 것도 봐야 되고 거기서 봤는데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 이모 집에 갔는데 먹는 거는 괜찮지만 그 집도 네. 많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많이 먹기가 미안했네요. 그러니까. 네, 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내 이건데도 집이 아니라 아. 이렇게 너무, 얹혀 네. 사는 거니까. 그 집도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오빠 사촌 오빠 2명에다 언니 1명 있었죠. 어떻게 잘 대해줬어요? 네, 잘 아, 대해줬는데 그래요? 큰아버지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아 저는.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눈칫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먹어도 고파지죠. 배고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배가 배고프더라고요. 고파지죠. 큰 엄마는 또 그러면 그런 그 이선주님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몰래 뭐 챙겨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되게 찾았거든요. 북한 말만 하면 네. 냉정하다. 아니, 네. 한국말 하면 냉정하다. 네. 네. 차졌다? 찾았다. 찾았다. 아, 차갑다. 하거든요. 네, 차갑다. 이렇게 내색 안 하고. 네, 말 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속에다 이렇게 품고 있고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약간 이런.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다 막 8살. 큰엄마 집에 간 게 11살이잖아요. 네. 네, 어린 나이에 너무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 일찍 진짜- 철든 느낌?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뭐 화려한 환경은 아닌데 가정 불안이 좀 많이 일어난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 11살 때 큰어머니 집에 갔었고 거기서 혹시 학교를 다녔나요? 네, 학교를 다녔었죠. 학교를 중학교 네. 중학교죠 그때는. 인민학교 인민학교 다니다가 4학년 뭐, 예.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시 엄마한테 합쳐서 또 아, 그래요? 같이 살았거든요. 아 그럼 1년만 큰엄마 집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1, 2년 정도 1, 2년 있다가 정도. 큰엄마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아, 못 키우겠다. 데려가라. 아, 힘들다. 니는 네 자식을 나한테 보내고 니는 좋냐고 막 다시 데려가라고 아, 해갖고 그래서 다시 또 갔었죠. 그리고 그러면 계속 새아빠랑 또 같이 산 거예요? 거기서 또 1, 2년 살다가 예. 언니 졸업할 시기에 아, 엄마가 언니랑 오빠 너네 이제는 언니가 졸업했으니까 언니가 너네 둘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집을 방 한 칸짜리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가 살라고. 아 그러면 네.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장을 얻는 동시에 오빠와 같이 네, 거기 세 명이 삼남매가. 네, 따로 분리된 거죠. 엄마 새아빠 집에서. 밥이랑 그러면 나무랑 누가 해와요? 제가 학교 조퇴하면서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1학년 13살, 12살 이럴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남매 셋이서 같이 살기 시작한 게. 네, 언니하고 오빠는 일을 나가고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제가 조퇴를 하고 와서 밥도 하고 나무도 해오고. 본인 13살 이때요? 네, 13살, 14살 이럴 때 조퇴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럼 거의 뭐 학교에 간 기억보다는 산에 가서 나무 한 네, 기억이 그게- 훨씬 더 많겠네요. 네, 그게 엄청 많아요. 그럼 나무는 혼자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산에 갈 때? 나무는 농장에서 보면 네. 그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맞아요. 나무를 분배해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부족해갖고 맞아 항상 이렇게 부족하죠. 예. 부족해서 가끔씩 산에 가서 나무를 뭐 등에다 지게 지고 올 때도 있죠. 한창 이제 먹고 키가 커야 될 나이인데 그 자기 네. 무게보다 더 무거운 나무를 등에다 지고 내려오고
그럼 학교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은 뭐가 있어요? 학교에 대한 기억은? 학교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그 타가서 때 구루병을 앓게 됐어요. 그렇죠. 영양이 좀 다리가 휘는 병. 네. 다리가 아예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다녔던 친구들까지 다 휘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집 환경이 막 안 좋다 보니까 이모 집에 갔다가 다시 또 합쳤다가 왔다가. 또 언니랑 같이 또 살다가 그 사이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배우고 싶었죠.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 도시락을 사갈 그 양식이 없어갖고 식량이 없어서. 북한 네. 학교는 급식이 밥을 아니라 사가야 이렇게 돼. 도시락을 네, 사갖고 가져가야 가야 돼요. 되니까요. 네. 그게 없어갖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조퇴하는 경향이 도시락이 대부분이었어요. 없어서 그렇죠. 네. 밥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없어서. 예. 그 조퇴하고 와서는 아까처럼 이제 나무하고 나무하러 가고. 또 산에 밥 나물 해주고, 예. 나물 같은 거 캐고 네. 언니 오빠 밥 해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오빠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빠도 같이 농장에. 농장에. 네. 공정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농장에 태어나면 평생 농장이에요, 정말. 맞아, 어디 갈 데가 없어. 아빠 엄마가 농장원이면은 자식들도 그냥 평생 그냥 농장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특출나서 똑똑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농장에서 맞아요. 그냥 평생 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농장에서는 이렇게 매번 배급을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분배를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그 1년 동안 어쨌든 먹고 살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언니가 그러면은 돈 벌러 뭐 장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아니요, 그냥 농장 일만 네.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우리 북한말로 하면 소토지가 소토지. 예. 여기 한국말로 하면 소토 개인 자- 토지. 개인 예, 토지. 예, 예, 작은 개인 땅. 토지. 예, 예. 자그마한 땅을 조그만 땅은 있는데 거기다가 먹을 수 있는 뭐 간단한 배추라든지 뭐 감자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를 심어도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도 직접 농사일도 다 하시고 네네, 그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협동농장이라는 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가을에 분배 제도가 있어요. 그 분배가 보면은 1년치 분배를 줘요. 쌀을 주는데. 근데 그게 1년치지 거기에 어떤 게 잘려 나가냐면은 군량미. 네, 군인들한테 보내는 군량미, 그리고 무슨 미 해가지고 결국 받는 걸 보면은 조금밖에 안 돼요. 아 여기서 100을 내려라 했으면 이제 여기서 네. 잘리고 맞아요, 잘리고 맞아요. 잘리고 네. 잘리고 나는 한 1? 예, 그러니까 웃긴 이렇게? 거는 뭐냐면은 일반 농장원들은 그렇게 다 잘려 나가는데 간부들, 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간부들은 지배인들 안 위쪽에 잘려요.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군량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르고 나가지고 군량미를 자기가 먹는 것 같아요. 자기가 팔기도 하고 가끔씩.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언니도 이제 일을 도와주고 오빠도 농장 일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뭐 그 이선주님은 그러면 그렇게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기억이 없고, 그리고 졸업했잖아요. 그래도. 네, 졸업증은 받았죠. 네. 보통으로 그냥. 보통 그런 최우등 우등 보통. 네, 없어요. 예, 예. 보통 그냥 보통. 보통. 네. 그러면은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네. 어디 가셨어요? 졸업하고 농장 일을 또 농장. 또 농장 그 지겨운 아. 농장 일이 본인이 부모님이 네네. 농장이니까 본인도 네네. 그냥 그대로 농장. 농장인. 그 농장 일을 또 이어서 언니 시작해서 오빠 시작해서 마지막에 제까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벌면은 농장 일을 하면은 네네.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신념도 있었죠.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 왜냐면 언니 오빠 우리 세 명을 살려고 엄마가 보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고리대를 쓰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갖고. 고리대 그 한국말로 뭐지? 그러면 고리금. 그러면 고금 예를 고리대금. 들어서 식량을 맞아. 식량을 예를 들어서 1kg를 빌리면 우리가 가을에 되면 2kg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려갖고 먹을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세 명이서 그래서 그렇게 고리대를 쓰신 거예요? 네, 한 그때 당시 옥수수만 100kg를 그 잘 사는 집에서 먼저 꺼다가 그거를 가을에 되면 200kg 주겠다. 네, 이렇게. 주겠다 해놓고 그거를 먹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씩 갚기는 했는데 제가 올 때까지도 못 갚았어요. 그쵸. 왜냐면 그게 계속 불어나잖아요. 맞아요. 이자가 불어나. 그래서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판 이제 사채업인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선 돈을 빌려주는데 북한에서 식량을 그러니까 식량. 시골 네. 같은 데 식량을 꺼주고 가을에 뭐 100kg를 꺼주면 200kg를 받쳐야 되는데 만약 그 해 200kg를 못 줬다 그러면 다음에 그게 300kg, 400kg 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남매 셋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다른 뭐 선택 사항이 없었던 거네요. 네, 결국에는. 없었어요. 그럼 세 명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집에 또 세 명 다 늦게 들어오잖아.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밥은 누가 해요? 밥은 언니가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대부분 많이 했어요.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러다가 그게 내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언니 오빠 나 이렇게 나눠 먹으려면 언니는 동생들 더 먹으라고 한 숟가락 더 주거든요. 네. 자기는 배골터라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같은 상황. 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여기 살아봤자 음. 농장 일을 해봤자 내가 뭐 더 음. 이렇게 뭐 잘 살 경향이 없겠다고 중국에 오게 된 걸 그-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럼 농장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일들이 어떤 거였어요? 뭐 모내기 전투도 있을 수. 저녁에 있을 것 되면 같고. 생활청화하는 거 청년 막 모여가지고 생활청화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조회하고 생활청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기 비판이죠. 자기 나는 비판. 오늘 오늘 나가서 일을 했는데 누구를 욕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다 앉은 응. 자리에 그래서 해야 되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일하러 나갔는데 누구 욕 안 하고 정말 그 하루는 착하게 살았어요. 자기 비판할 게 없으면 자기 비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서로 막 밀려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그 자기 비판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남 비판하는 거. 보상 비판. 있어요. 사람 비판. 응. 그것도 고역이지 않아요?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비판해서 그러면 뭐 숨짓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기한테 안 그랬는데 왜 나를 비판하지? 막 복수하거든요. 그래도 다음번에 그 사람 보상. 보상 비판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꾸준히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를 못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 예. 힘들 것 같아. 없죠. 예, 그래서 뭐 속을 털어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모내기 전투는 어땠어요? 농사를 지을 때. 북한에 항상 모내기 전투가 있잖아요. 왜 항상 전투인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그 모든 게 말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북한은 모든 게 전투예요. 전쟁,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최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모내기 전투 아까 막 허리 끊어질 듯이 일하셨었다고. 여기는 그 기술적으로 발달되지 기계. 않아서 기계가 없잖아요. 예. 다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꽂아야 되는데 줄을 맞춰야 되거든요. 안 맞추면은 이게 나중에 이거 삐뚤삐뚤. 김멜 때. 김멜 때 풀 뜯을 때 이게 벼가 잘려 나가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대비해서 줄을 딱딱 맞춰야 되고 오늘 뭐 이렇게 졌다면 예. 그 분조장이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거를 끝내야 돼요. 그걸 안 끝내면 다음 날 또 밀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날 것은 그날로 그날. 해결을 본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쉬는 틈도 없이 막 허리 끊어지게 이렇게 밥은 제대로 줘요. 그 모내기 전투할 때. 밥이 먹을 게 있어요? 없죠. 자기가 직접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넉넉지 않아 갖고 싸갈 때도 있고 안 싸갈 때도 있고. 주로 주식으로 뭘 드셨어요? 옥수수밥인데 기본이 옥수수밥인데 저희 집은 옥수수가 없어서 거기다 풀을 섞어가지고 시래기를 네. 섞어서. 아니면은 그냥 갈아갖고 죽을 쓰면은 더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지니까. 최대한 양이 많아지니까. 죽으로도 막 끼니도 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생 풀이라도 끓여서 소금 넣어가지고 그리고 후룩 마시고 일 나가본 적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북한에 있을 때 가장 기억 남는 음식이 혹시 있어요? 오빠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정말 기억에 남았던 음식. 기억나는 음식이 네. 펑펑이 떡? 펑펑이 펑펑이 떡. 떡. 네네. 그게 뭐냐면은요. 그 옥수수 가루. 옥수수가 있잖아요. 옥수수를 뭐랄까 펑펑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펑펑이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갈아서 갈아가지고 낸다. 가루를 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익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석이 되는 거. 그래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죽하면? 반죽해가지고 그게 떡이 돼요. 펑펑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위에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좀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거기다가 설탕은 없으니까 제가 음식 약간 소개 약간 설탕은 없으니까 거기다 사카린 넣어가지고 사카린 예. 있어요. 예. 그럼 옛날- 펑펑이 떡을 이렇게 언니 오빠랑 먹었던 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세요? 네,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집에 옥수수 자체가 없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조금 생겼어요. 네. 그러면 야 우리 그냥 지금까지 못 먹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좀 사서 먹고 싶어서 진짜 먹고 싶어서 펑펑이 떡이 사 먹는 게
기억고 생각해봤자 그거밖에 없어갖고 그걸 사서 먹으면 그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생거라도 막 가루 이렇게 또 목에 매잖아요, 막. 그거 넣으면은 이거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다 뽑아 날려. 나와요. 네. 그렇게도 먹고 아니면 이렇게 반죽해서 즉석으로도 먹고. 그게 펑펑이 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속도전 떡이라고 해요. 속도전 가루. 그건 되게 빨리 즉석으로 된다 해가지고 속도전 가루 뭐 이러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남매 셋이서 살았으면 명절 같은 때에 뭘 하고 명절 때 지내셨는지. 진짜 명절 때는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집에 내려오라고 하는데 새아빠 집에 내려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치 보이죠? 눈치 보여서 엄마 안 가겠다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명절 새고 있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 집은 초막집을 엄마가 알아봐 줬는데 그 초막집이 그 반에서 그 없애야 된대 갖고. 초막집이라 그러면은 통나무로 이렇게 만든 집을 말씀하시는 거 어떤 아니요, 집이죠? 그 볏집으로 지은 볏집으로 거. 진 집, 네. 초가집 같이 네, 네. 그런 집에서 위에 살다. 지붕이 볏집이고. 네, 맞아요. 거기서 그냥 임시를 살다가 네. 그 북한은 보면 집이 다 개인 집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옆집에 한 방은 동고살이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또 살게 된 거예요. 셋이서 네, 네. 동고살이를 다른 사람 집에서. 네, 다른 사람 집 옆 칸을 하나 빌려다가 거기서 사는데 물도 떠먹어야 되고 옆집에서 뭐 하면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예. 잘 때도 아무튼 불편했었거든요. 엄청 아. 불편했어요. 근데 옆집 자체가 잘 살아가지고 아. 명절 때 되면은 야 이거 와서 먹어라 하면서 막 아. 나눠주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언니가 계셨을 때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그치. 전혀 없었어요. 언니가 왜냐면 가장의 그런 부담감을 네, 갖고 책임감이 너무 또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혹시 그렇게 북한에 사실 때 뭐 남한 소식이라든지 남조선 영화라든지 이런 본 기억은 없어요? 그 연변에서 들어오는 그 방송을 네네. 돌리게 되면 저녁 한 10시 반 정도 돌리면 중국 그 드라마라든지 한국 드라마 잡히거든요. 아, 그러면 TV로요? 그러니까 네. 북한 내에서 북한 TV로 이제 그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중국 연변 쪽에서 쏘는 그 전파가 잡혀요. 그럼 그게 이제 연변 쪽에서 조선족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한국의 영화라든지 뭐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네. 이제 뭐 내보내는 거죠. 대장금이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보고 어떠셨어요? 그때는 제가 천국의 계단을 봤는데 그때 볼 때는 막 옆집이고 내 집이고 긴장 상태에서 보거든요. 이렇게 다 네. 창문을 커튼 다 치고 해놓고. 누가 오면은 문을 다 잠가놓고 혹시나 네, 네. 막 밤에 그때 남조선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알았죠. 천국의 계단이 남조선 영화는 알았죠. 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진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실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죠. 사장님 다 사장님이에요. 완전. 다 사장님, 영화에 나와서 다 사장님. 다 2층 집이고. 너무 또 잘생겼고. 다 그렇게 근데 생겼고. 와보니까 실망했어요. 근데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네. 학교에서는 뭐 남조선 못 산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영화에선 드라마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 완전히 봤을 때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궁금해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혼란이나 우리 이런 거 말고. 국가의 세뇌보다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북한에 대한 체제는 딱 틀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걸 조금 마음에 담게 됐었어요. 그, 사랑. 네. 남녀간의 사랑.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세뇌보다 강한 한류. 세뇌보다 강한 사람의 사람 간의 정. 그런 그게 참 감정들.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중국으로 가게 된 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네, 우리 세 명이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고 다른 집들은 그나마 좀 가족이 이렇게 잘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 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다 떠나가고 엄마는 자기 혼자 알아서 한다고 새아빠는 데로 갔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달랑 셋이서 알아서 살라는 그 자체가 옆에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안 좋게 봤어요. 아, 쟤네는 아빠 엄마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뭐 고아처럼 네. 보는 경향도 10대부터 있었고 그렇게 네네. 같이 살. 그리고 엄마를 엄청 욕했어요. 아, 옆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했나요? 미친년이라고 아. 애들 다 놔두고 그냥 이렇게 큰 애들을 이렇게 착한 애들을 다 놔두고 바람이 나서 재혼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막 귀에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기 엄마잖아요. 때문에 네.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한 거죠. 그쵸, 엄마니까. 그래도 내 엄마야. 네. 이해는 못 한 거죠. 그때 어렸으니까. 그쵸, 네. 근데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뭐 또 이런 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뭐 내가 부딪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엄마에 대한 그런 게 엄마가 그때 당시 왜 재혼을 하게 됐고 왜 우리한테 이런 선택권을 줬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쵸.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는 많이 너무 안 속상하고 됐었어요. 네. 많이 원망스럽고 그렇죠. 진짜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건가요? 네. 너무 그러니까 언니 먹고 살기 오빠는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일하기 싫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쵸. 네. 먹는 신경도 써야 되고 또 나무 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거긴 또 엄청 춥거든요. 그쵸. 나무 하러 또 가야 되고. 네, 나무도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야만이 맞아요. 네. 겨울에 또 열심히 또 맞죠. 불을 네. 떼는데 그거조차도 부족하니까 과연 내가 탈출할 길이 혹시 없으려나.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네, 탈출하고 싶었어요. 탈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한테 이야기했었죠. 언니 나 혹시 중국에 가면 안 되나 했더니 언니가 그 말하는 순간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왜요?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왜요? 하다가 혹시 모르겠어요. 잘못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뭐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같이 뭉쳐서 살아야 되고. 살자. 그렇죠. 그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옆집에 동거하는 따님이 먼저 중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따님을 통해서 그 따님이 중국에 갔다 온 거를 알고 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중국이 어떠냐고. 거기 가면 어떤 생활을 하냐. 혹시 배불라도 먹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래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또 옷도 잘 입을 수 있고. 거기 홀 간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가고 싶은데 혹시 가는 선을 알려주면 안 되나 했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괜히 그게 소문나면은 그렇죠. 자기들 보이비에 명예시니까. 잡혀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안 된다. 너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그리고 너네 집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언니 오빠랑 같이 살라고. 몇 번은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막 빌었죠. 제발 나는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일하기도 싫고 제발 좀 도와달라 뭐 했더니 일을 한다고 해도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없었어요. 네. 진짜 없었어요. 앞으로 내다봐도 뭐 없더라고요. 미래가 없고. 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중국을 그때가 19살. 19살. 네. 꽃다운 나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심하고 결국엔 그 빌었더니 따님이 해준 거예요. 브로커를 연결을 해줬어요. 네. 그 두만강 넘을 때 같이 넘었어요? 아니요. 자기가 그 위험하니까 네네. 나서지는 않고 아, 그 네가 그 해령 있잖아요. 네네네. 해령이 시내잖아요. 네. 해령에 가갖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만나라. 만나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뒀다가 네. 그 장소에 딱 간 거죠. 갔더니 그 국경 경비대 경비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왔는데 혹시 맞냐고 했더니 맞대요. 조용하래요. 조용하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국경경비대가? 네, 네. 그때는 밤이었으니까 7시 반이었나? 네. 제가 점심밥을 먹고 한 2시에 해령까지 걸어갔었거든요. 2시간 거리를. 아이고. 그 장소로 가려고. 네. 근데 대낮에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녁까지 기다리려면 한두 시간 더 기다려야 그쵸. 된다 네, 하니까 네. 거기서 기다리다가 저녁에 밤에 저쪽에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프레시로. 네. 네. 연변 쪽이라. 네.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랑 중국 쪽에서. 네. 그쪽 강 사람이 넘어가서. 넘어와서 저를 데려가고 네. 그 경비대한테 또 뭐 주더라고. 담배랑 막 네. 이렇게 짐 한 보따리 챙겨와갖고 그쵸. 네. 주는 걸 봤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두만강 건널 때? 무서웠죠. 여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응. 근데 갈 때 완전히 그냥 북한을 벗어나야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가서 그냥 돈 좀 벌어서 다시 언니 오빠한테 와야지 그런 생각하고 갔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못 돌아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러면 이제 뭐 후레쉬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갔잖아요, 선주님을. 근데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그때 2009년 9월. 2004년. 2004년. 네. 2004년 9월. 2004년 9월 19살의 그러면 나이에. 그렇게 두만강을 넘었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첫 말을 어떤 말을 했어요? 혹시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아니면 너 시집 가야 된다 뭐 이런 말 어떤 말을 했어요? 아니요. 날 아무도. 보는 순간 네. 엄마 작다고. 아 작다고? 작다고. 키가 작다고? 네, 키가 작다고. 네. 그때 자궁모추가 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럼 다른 집으로 간 거예요? 네, 바로 넘어가서 그 네. 앞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
거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를 안내 받아갖고 갔었죠. 거기 갔는데 나는 내가 혼자인 줄 알고 그 남자분이었었거든요. 네네. 데려오는 분이. 근데 그 사람이 한족도 되고 그 연변말도 좀 하더라고요. 뭐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중국말. 중국말, 뭐 조선말 다. 네, 예, 근데 하는. 한족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한국말을. 네.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막 무슨 이런 철조망도 막 넘고 그러더라고요. 아, 철조망. 거기 건너가는 사이에. 그래서 나는 무서웠어요. 왜냐면 키 큰 남자가 나를 데려간다는 자체가 나를 혹시 강간할까봐 오라는 데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남자가 2명이었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네. 근데 키 컸었어요. 그 네. 아저씨가. 팔이 하나는 좀 잘렸고 음. 장애인이었었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나뿐이 아니라 또 한 명이 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네. 근데 그분은 저보다 한 30대 초반이고 네. 키도 좀 그 크고 당시에. 통통하고 머리도 길고 네. 그때는 머리 짧았어요? 난 머리 잔데 짧았죠. 아, 이게 단발로. 학생, 이렇게 학생 머리. 예. 학생 머리라 갖고 단발보단 더 짧았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도착했어요. 응. 그러고 나서는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도착했는데 그 언니가 보더니 아유 이쁘고 귀여운데 키가 작네 하면서 그러더라고. 머리라도 길었으면 조금 뭐 어쩔 건데 뭐 이러는 거.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너 여기 오면은 그런 걸 생각하고 온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런 걸 생각한 거 오는 거 어. 아니냐? 예. 너 그냥 모르고 넘어왔냐? 이러더라고요. 네. 아 나는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아이고. 그냥 사는 줄을 알았는데 그게 혹시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요. 우리는 팔려간대. 언니가 직접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거기 아저씨 있다가- 말하기 전에. 아, 그래요? 네. 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난 어머 우리 팔려간다. 어디 팔려가는데 막 그랬지.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팔려가야 된다. 팔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또 북한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거 네가 잘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네가 만약에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네네. 여기서 남아서 장사라도 하든지 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그게 아는 사람은 친척이 없으면 그렇게는 안 된다. 못한다. 네. 그래서 너는 저 사장님 따라 네네.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 이해는 안 됐죠. 그쵸, 사실 네. 이게 무슨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가 뭐 전혀 왜 팔려가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셨나요? 아니었죠. 네. 네. 결국에는 언니랑 오빠한테 작별 인사도 못 하고 네. 그렇게 생이별이 된 상태로 지금 나는 여기 배불리 먹으려고 일하려고 먹으려고 왔는데 왔는데 난 갑자기 사실 팔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막막하셨겠어요. 브로커를 따라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네, 거기서 한 이틀 밤 네. 쉬다가 네네. 브로커가 또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루트를 설명해 주는데 북한 사람들은 탈북하는 경로가 보면은 여기 연변 쪽이나 연길 쪽에서 살면은 불안전하다. 네네.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살 거면 안쪽에 들어가서 시골 네, 쪽에 네.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안전하대요. 네네. 잡혀갈 일도 없고 북한에 가서 막 맞을 일도 없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래요. 혹시 뭐 원하는 남자가 있냐 뭐 이 스타일? 19살 애한테 네, 그걸 물어봐요. 예. 네. 나는 뭐라고 그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는 뭐라고? 모르죠 그냥. 그냥 뭐, 그냥 예.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냥 그 아저씨가 하자는 대로 네 순진해 갖고 엄청 순진했어요 그때는. 그래 보여요. 지금도 순진한데 지금도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 갖고 네. 그 아저씨 따라 가기만 했었죠. 아, 따라간 거예요? 네. 따라간 곳이 어디였어요? 그 심양 심양 쪽. 심양에서 또 네. 중매가 그 중간에 나서 갖고 네네. 중매를 해주더라고요. 심양까지 갈 때는 뭐 버스를 타고 갔어요? 뭐 차를 타고 갔어요? 버스 타다가 뭐 기차도 타고. 아, 그래요? 네, 그 아저씨가 그쪽까지만 같이 동행했었거든. 그럼 거기서 중매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쟤네들끼리 뭐 이렇게 연결을 하나 봐요. 네. 넘겨주고 그 사람이 혼자 다 데려가기는 비용이 만만치 그렇죠. 않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조건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중간에 중매선 쪽에 갔었는데 그 와이프도 네.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아, 네, 중매선 그 중매를 하는 남자의 와이프도 이제 북한 여자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한 그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럼 중매를 서가지고 이제 팔려 가신 거예요? 그러면 중국 남자한테? 그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네 집에서 네. 하루를 머무다가 뭐 어떤 사람이 이정서에 뭐 얼마를 갖고 나타나겠다 했다. 거기서 한번 보고 선택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말로는 선택을 아니, 해라고 아니, 하지만 그- 선택권이 그게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누가 이 자리에 언제 온다. 그리고 네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해라. 그죠. 근데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막 예. 가야 된다고 그런 이미지를 막 이야기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남자가 돈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 남자가 어떤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땐 철딱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아저씨 하잔대를 해갖고 따라. 그냥 좋은 줄 알았죠. 나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은 북한을 벗어났다. 일단은 예, 배불리 그거, 먹을 수 응, 있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몰랐으면 19살이잖아요. 진짜 19살. 몰랐어요. 네, 몰랐었죠. 그게 어쩌면은 참 그래서 혹시 따라간 남자 그 남자 어떤 남자였어요? 어떤 남자였어요? 몇 살이나 많았어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고 네. 30살 내가 19살이면 30살? 30대 초반. 30대 초반. 네. 그럼 열- 거의 11살 11살 차이. 저 혹시 얼마를 받고 이렇게 갔는지 아세요? 돈을 받으신 거예요, 직접 그러면? 이제? 아니요,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네. 원래 어느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돈을 받아서 네. 북한이 엄마한테 준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내 혼자 몰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도 다른 사람이 챙겼겠네요. 그러면. 그죠? 나 그거 몰랐었어요. 그 중매해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응. 알아서 나눠 가졌겠네요. 그게 얼마였어요, 혹시? 중국 돈으로 그때 2004년도에 14,000원. 14,000원? 지금 현재로는 한국 돈으로 238만 원이에요. 약 엄청 안 되네. 240만 원 정도. 네. 240만 원에 저렴하네. 팔려 가신 거네요. 참. 그렇게 해서 할 말이 없네요. 2004년 19살에 자기보다 10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다 팔려 가셨어요. 남자 집 환경은 어땠어요, 가니까? 거기도 또 시골이었어요. 또 시골이 싫어서 못 사는- 나왔는데 시골로 또 시골로 갔네요. 가셨어요.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골이었는데 네. 나는 제발 도시로 갈 줄 알았지만 속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 중국말로 막 연결을 하잖아요. 중매 서는 사람들도 중국말을 하니까. 근데 그 중매 서는 사람 중에 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번역해주는 것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면 잘 된다, 뭐. 아, 예, 그러니까 속은 거죠. 아.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그런가? 막 이러면서. 또 중국도 처음이고 하니까 잘 그죠, 모르고 하니까. 그죠. 그 갔는데 또 시골인 거예요. 네. 그럼 또 농사지으셨어요? 농사를 엄청 짓다가 왔어요. 또. 어떤 농사? 주구장창 지었어요. 옥수수. 옥수수 농사. 북한에서는 모내기, 중국에서는 옥수수. 옥수수. 중국은 또 땅이 와, 커갖고 그러니까. 한 줄 나가면 끝이 안 보여요. 한 줄 가면 거의 뭐 반나절 걸리잖아요. 네. 네. 와 진짜 북한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더 힘드셨어요. 더 힘들었어요. 네. 줄이 안 보여가지고 그럼 끝이 안 보여. 그런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셨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때 뭐 이렇게 뭐 남자하고 뭐 싸우거나 이 남자가 뭐 때리거나 뭐 그리고 뭐 못 살게 군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남자는 너무 착해갖고 남자가 너무 착했다. 네. 바보처럼 네. 보일 정도였는데 아.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아들한테 간섭을 많이 해갖고 아, 그 남자의 부모님. 네네네. 그리고 거기 살다 보니까 또 중국말도 배우게 되고 네네네. 그 한자도 학교 때 막 못 배웠던 것도 네네. 한자도 막 이렇게 알게 되고 아. 그런 걸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자는 그렇게 폭행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 남자의 형이 있잖아요. 네네. 형이랑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막내가 그 남자 선택한 남자는 막내인데 막내. 그 형이랑 아빠 엄마 사이가 안 좋아갖고 계속 싸움은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그렇게 싸움은 안 일어났고 우리 사는 거 오히려 배가 아플 정도로 잘 사니까. 예, 너무 행복하게 예, 사니까. 오손도손 잘 사니까 근데 그럼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왜 또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그쵸. 지나니까 이게 또 트인 거예요. 음. 뭐 항상 불안한 마음에 또 사는 거 그땐 있잖아요. 신분이 없잖아요. 그죠. 신분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뭘 해도 그 지겨운 농사일을 또 벗어나고 또. 싶었던 거죠. 그쵸. 네. 그거 벗어나고 싶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중국에 왔는데 결국은 농사일. 또 농사일에 부딪혀서 아. 농사를 해보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아.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예. 더 땅도 그러니까 넓어지고 더 할 일도 참,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농사 많아지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그 농사일에 이렇게 뭐랄까 몰아넣어가지고 고생을 했으면은 중국에 와서도 또 농사일이 너무 지긋지긋한 힘들었고. 거죠. 그러면은 그 농사를 짓는 그 마을에 혹시 다른 탈북 여성들이 있었나요? 네네. 어, 그 몇 명 정도가 군마다 네. 한 두세 명꼴은 두세 있었던 명 것 같아요. 마을에. 그러니까 예. 제가 갔던 데도 나랑 그 언니랑 2명 두 명.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랑 많이 이렇게 놀라다니고 서로 의지가 됐겠네요. 네, 소통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우리 둘이 또 이렇게 막 예. 도망갈까봐 아. 걱정하더라고, 감시를 하더라고. 음. 그쪽 시엄마랑 이쪽 시엄마랑 쟤네들끼리 도망친다. 네, 도망칠까봐 아. 엄청 감시를 했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거기서 나오고 싶은 이유는 살아봤자 이 남편이 경쟁 능력도 그렇게 없고 생활 능력도 없어요. 네. 그렇게 똑똑하고 똑 부러진 남자는 아니고 바보 멍청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살 바에야 차라리 연길 쪽에 가서 이제는 중국말도 하니까 연길 쪽에 가서 다른 뭐 이런 정말 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예.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일을 수. 네.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남자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팔려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마음이 또 그렇게 애착이 또 많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이 내가 그래도 배불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예. 걱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좀 더 트이고 내가 내 삶을 찾고 그렇죠. 싶다는 나를 그런 찾기 마음. 위한.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한국행을 행할 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루트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참 도와주려고 하니까 네네. 아마 그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같이 거기 팔려간 그 동네에 아까 제가 언니가 언니, 예. 그 언니도 팔려왔는데 그 언니 남자는 그나마 똑똑해갖고 사는 거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 자기 친언니 전화번호를 외워서? 따갖고 왔대요. 아, 그러니까 예. 그 친언니도 중국에 왔었나 봐요. 올 때 그 전화번호를 따갖고 왔는데 이 전화번호를 한번 해봤더니 그 언니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언니 아니라고 남자분이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상하다 해서 끊은 거죠. 네네. 끊다가 또 다시 한 거죠. 이 언니가 미련이 남아갖고 왜 그러지? 혹시 형부인가? 형부인가 싶어서 다시 했더니 저 아닌데요? 하면서 조선말로 하는 거예요. 그 연길말로 하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그 통화를 하자마자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 감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랑 여기 지금 사는 이선주. 내 이름 대면서 있다고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네네네.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쵸. 명문관에 전화 온 네. 사람 어떻게 그럴 그럴 수는 수도 없잖아요. 모르네. 그 괜히 또 신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예.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연길에서 예. 전화가 와서 그러면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디냐 네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심양 어디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는 방법이 혹시 어떻게 있냐고 했더니 심양까지만 나오면 자기가 데리러 간대요. 심양이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나오는 것도 몇 시간 오더라고요. 버스 타고. 결국엔 그 연락했던 사람이 브로커가 된 거네요. 그때 당시 몰랐죠. 우리는 몰랐죠. 브로커인지는 네. 모르고 그냥 의인인지만 그냥 알았죠. 브로커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심양 도시로 나왔나요? 같이? 같이 나왔었어요. 네. 도망쳐갖고. 그 동네 언니랑 같이. 네, 그 언니랑 예. 도망쳐갖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시내 간다고 했는데 왜 얘네들 안 오지? 그래서 막 시댁에서 막 뒤쫓아온 거예요. 전화 오고 우리 버스 타고 가는 사이에 예. 전화가 어디냐고 네.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언니한테. 그 언니 아. 신랑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어디냐고. 나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까 당장 돌아오라고. 예. 결국은 심양까지 갔어요. 네. 심양까지 가서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해서 그 사람도 심양에 딱 도착한 거예요. 네네네. 기차역에. 네네네. 결국은 도착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 언니 신랑이 데려오는 바람에 다시 또 빠꾸에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같이 둘 다. 네, 다시 예.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실패한 것 같다. 다시 가자 해서 또 다시 갔어요. 그 집으로 거기. 시골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어요. 탈출을 한번 이제 실패해서 네. 돌아오셨고 응. 그 다음에는요? 가서 뭐 빌었죠. 제발. 이 언니도 그쪽 집에 시어머니하고 가서 신랑한테 빌고 나도 거짓말한 거죠. 네. 아 사실 이래서 그랬는데 갔다 한 번만 봐달라 하고 빌었죠. 그랬더니 알았대. 아, 그 이래서 갔다 온 그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요 사실 시내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 중국에 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네. 무섭다. 우린 네. 신분이 없지 않냐. 네.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우린 북한 가려고 이렇게 언니랑 북한 가려고 한국이 아니라 북한 가려고. 네. 북한 가려고 언니랑 약속을 정해가 그렇게 가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저 언니 신랑이 따라오는 바람에 아, 나도 그냥 같이 오게 됐다. 네. 그냥 한 번만 봐달라 했더니 네. 알았대. 아, 네. 그리고 나서 감시가 더 심해진 거예요. 어떻게 더 심해졌나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언니는 그 넘어올 때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네. 북한에서. 언니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이제부터 감시가 심해지니까 나는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살련다. 네가 가려면 네. 너 혼자 잘 알아봐갖고 걸리지 말고 잘 가라고 이러더라고요. 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망쳐야 될 것 같다고. 여기서는 더는 살 수가 없다고. 저 집안 매력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 내가 정조차도 없고 내가 다 희생을 해야 되고 농사 짓는 건 그렇죠. 내가 전부 다 혼자 했거든요. 거의 다 하고, 네. 엄마 아빠는 놀고 있고. 네. 엄마 아빠 한 번- 나이가 먹었고 한 번 탈출 실패한 다음에 얼마 뒤에 다시 탈출을 시도하셨나요? 한 2주 뒤에. 2주 뒤에.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변 그 사람한테? 그죠? 그 번호를 언니 보고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네, 제가 언니, 혼자 언니가 갔어. 못 가고 혼자. 그 언니는 혼자 거기 어디까지 살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심령에서 또 다시, 만나기로 네, 했어요. 네. 네. 만났어요? 네, 그때는 잘 만났어. 네.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차를 타신 거예요? 만나서? 그 기차역까지 왔다가 그 아저씨를 잘 만났는데 아저씨가 너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만났어요? 무서웠었어요. 사실 거기까지 도착하기 전에 혹시 뒤쫓아올까봐 괜히 또 혹시나 이거 저번처럼 실패나 혹시 할까봐 두려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없이 잘 만나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네, 정신밥을 사줬는데 너무 이게 긴장하고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저 밥이 지금 넘어가지 않는다고 빨리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고 빨리 가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괜찮다고 이제부터는 안 무서워도 된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 안 무섭대요. 네. 그렇게 한국행을 시도하신 게 2008년 당시 23살의 나이로 지금 네. 혼자 네. 탈출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 잠시 그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 그 무슨 계약서였어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연길까지 네네. 이동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 아저씨가 연길 쪽에 살고 있어서 네네. 그쪽에 가면은 안전하니까 네네.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음 노선은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저쪽에 가서 결정을 내리자 연길로 이러더라고요.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연길까지 네. 다시 나간 거죠. 네네. 그 아저씨 만나갖고 나가서 그 아저씨 집에서 머물면서 내가 한 달을 시간을 줄 테니까 네네. 중국에서 살 건지 한국으로 갈 건지 한국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노선이 있는데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본인이 선택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바로는 안 쓰고 네. 그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예요? 그게? 그 아저씨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 네네네. 다른 브로커를. 네네네. 자기는 이렇게 크게는 하고 싶진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는 사람들 한두 명씩 이렇게 보낸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착하고 막 순진하고 어디 가도 딱 막 진짜 그쵸, 속여서 네, 갈 그러니까요. 얼굴이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음. 그 브로커를 잘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 브로커한테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행을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 그 아주 다른 또 브로커를 소개해 준 네네네. 거예요. 그 브로커를 소개해 줬는데 거기 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계약서를 쓰게 된 거죠. 계약서 어떤 내용이 계약서요? 어떤 내용? 계약서는 그냥 뭐 이런 F용지가 아니고 네. 종이장 있잖아요. 네, 종이장에다가 매달 며칠을부터 나는 한국행에 가면서 무슨 돈을 얼마 지불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이렇게 찍고. 도장 지장 찍고. 찍고. 그게 얼마였어요? 400만 원.
한국 가는 비용이 400만 원. 네. 근데 그 400만 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그냥 브로커가 400만 원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400만 원을 내고 적었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구출할 때 정말 실제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중가운데 브로커들이 끼는 거예요. 자기 몫을 그렇죠. 챙기는 예. 거. 그러니까 참 이게 나쁜 사람들인 게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4 용지도 아니고 그냥 종이장이고 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법원에 가서 그렇지. 한번 이제 그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가지고 법적 효력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그 처음 연길 남자 그 남자가 중국에서 살 건지 네네. 아니면 한 달 한국으로 갈 건지 한 네. 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본인이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서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이야기 할 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강요하는 부분이 한국에 가면 천국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또 천국의 계단 봤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유다. 그리고 신분을 얻을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할 수 있다.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그 힘든 그 농사일을 지었고 중국에 가서도 또 그걸 농사일을 이어가면서 또 농사를 지었고 그거를 벗어나려면 이 길이 되게 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거를 벗어난다는 그러니까 어렸을 자체가. 때부터 항상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가 이야기했을 때 한국에 가면은 내가 너가 하고 싶은 선택해서 거, 자유다.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자유. 한국에 가야겠다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가 그때부터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이제 브로커를 지장 또 찍어서. 연결을 해줘 갖고 그 브로커가 그 인솔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어디지? 그 중국의 윤난성인가? 네네. 네네. 윤난성으로 해서 몇 명이서 이동했어요? 그때는 각 지역마다 막 뿔뿔이 흩어져 갖고 네네. 어디서 장소에서 만나자 해서 맞아요. 다 모이고 해갖고 뭐 1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움직이고. 네. 그게 그- 중국에서 이제 그 국경지대까지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니까 여기 뭐 이제 중국 거쳐가지고 뭐 운남성, 메콩강, 미얀마, 태국 이런 데까지 오게 됐는데 이동하는 과정에 가장 네.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사건이라든지 혹시 뭐 그런 일이 가장 있었나요? 힘들었을 때라던가. 그때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네.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 오는 노선이 되게 험했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산길을 넘어야만이 국경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뭐 시작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 죽을 수도 있다. 맞아요. 잘못 디디면 맞아요. 떨어지고. 떨어져 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네. 있고 항상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 뭐지 전등 네, 브러쉬 플래시에. 그거는 없어가지고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뭐 비춰봤자 뒤에 10명, 20명이 따라오는데 앞에 사람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밤길에 그 산을 건너는 그 노선이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너무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럼 거의 달빛, 별빛에 의지하고 또 앞사람 가는 발자국 소리에 의지해서 네. 따라가는 거네요. 네. 막 숲을 헤치면서 진짜 그럼 그 몇 길이 시간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한 10시에 걸어서 아침 새벽까지 걸어갔거든요. 밤새 걸으시고 밤새 쉬지도 걸어갔어요. 못하시고요. 걷다 보니까 날이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 국경지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조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그게 어디 국경이었어요? 거기 메콩강, 메콩강 그러면 아마 라오스 그쪽 라오스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인 것 네. 같아요. 그 연계선. 그리고 그 국경에 도착해서 메콩강을 넘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넘으셨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또 거래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몇 명에서 돈을 얼마 이렇게 주고 음. 그 보트 있잖아요. 아 이렇게 움직이면 넘어지는 네. 곳, 좁은 곳. 좁은 네. 곳. 그 좁은데 20명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앉으려고 하니까 너무 좁았나 봐요. 맞아요. 다른 그 하나 쪽배를 또 네. 거기 옆에 갖다 좁은 놓더라고요. 곳에. 여기 타라고. 네. 너무 인원이 많다고. 네네네. 가다가 잘못되면 뒤집어지면 맞아요. 죽는데. 네, 맞아요. 악어에 뭐 네. 악어가 있다나? 네, 메콩강이 뭐 악어 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좁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오는데 그 바람 있잖아요. 네네. 그 보트 타고 올 때 바람. 네. 그 바람이 이 얼굴에 막 치는데 네. 너무 막 그게 얼굴이 어떻게 싫었다 하나? 얼굴 막 시렵고 막 차갑고. 네, 그 바람이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보트를 타셨네요. 네, 새벽에. 그죠, 아침에. 예. 약간 그 습한 바람이 얼굴을 때리니까 아무래도. 예.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나 봐요. 근데 그런 보트 처음 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뭐 일행 중에 뭐 아이라든지 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아이랑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죠. 있었어요? 네, 많지는 않고 아, 아이는 한 명 있었고 몇 살이었어요? 그 아이 혹시 기억한다면? 8살, 9살이었나? 8살, 9살. 그 아이도 10시부터 새벽까지 같이 걸었죠. 같이 걸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당시 같이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온 분들이 있다고. 그게 뭐 몇 명이서 이렇게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3명이서 한 가족이었는데 이분들은 북한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 우리가 그 오다가 만나신 분들 네네. 1명, 2명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 지역도 다르고. 그쵸. 예. 나는 혹시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왔나 해서 물어봤는데 다 각자 다른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갖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메콩강을 넘으셨고 이제 태국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수용소 생활은 어떠셨어요? 태국에 들어가면 뭐 이제는 한국 가는 길이 네. 이제 안전하다. 안전하고 이제는 시름 놔도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거기다가 명 정도 있었어요? 거기 한 200명 있었나? 여자들만? 오. 근데 난 그게 다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들만 예. 모여놨더라고요 거기서 그 좁은 방에다가. 네. 뭐 싸움이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싸우는 일도 많지.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좁은 공간에 계속 네. 같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네. 답답하고 네.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저희가 이제 태국 수용소까지 도착하셨고 이제 수용소에서 그 한국으로 오는 그 여정은 입으로 저희가 들을 거고요. 아마 아까 제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혹시 비용을 아까 계약서를 저희가 이렇게 400만 원이라고 썼잖아요. 혹시 한국에 돌아와서 오셔가지고 그 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꼭 이분 깜짝 시청하시기 퀴즈인가요? 바랍니다. 예. 네. 1부는 저희 태국 도착까지 예. 하고 아이고. 네, 2부에서 마저 예. 촬영을 하도록 2부에서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0만 이거 100% 궁금해서 이제 입으로 간다 이분들은. 한 10분 정도 쉬고 2부 촬영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곤조곤 말씀 잘해주시는데요? 너무 이야기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근데 기억이 어떻게 다 이제 안 먹고 솔솔 나오지? 그게 신기하다. 근데 저도 기억나요. 저도 북한에서 있었던 기억 고생을 하면은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다 다 다르죠. 저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와.